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받은 질문들 중에 시니어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50대, 요즘은 50대도 시니어라고 보긴 힘들 것 같긴 한데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50대 전후로 이제 투기 종목, 주짓수나 뭐 킥복싱이나 이런 종목에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이제 가지는 고민, 수련 방법, 뭐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면, 스파링 중심의 무술 체계는 계속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이 아니라 상황에 합을 맞춘 형태, 뭐 합기도나 크라브마가나 뭐 칼리나 이런 것들 있죠. 기존의 칼리, 전통 칼리, 우리가 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합을 맞춘 형태예요. 그러니까 드릴 박스로 합을 그러니까 뭐 복싱으로 치면은 미트치기처럼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약속 대련처럼 많이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스파링 중심은 사실은 자기 실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주짓수 퍼플 됐는데도 뭐 화이트 벨트 사그라한테 탭 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화이트 벨트가 그 장은실 같은 그런 분이야. 장은실 맞아요? 그 여자 레슬러. 예, 맞죠? 레슬링 오래 하신 분. 그런 분들은 솔직히 주짓수 화이트 벨트라고 보기 힘들잖아. 그런 분들한테 탭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0대 전후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투기 종목에 입문했을 때 중간에 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오래 하는 분들도 이제 뭔가 부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할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SNS를 봤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주짓수를 하시는 60대 누님이야. 저한테는 누님뻘이죠. 60대면 저한테 누님뻘인데 이분이 이제 주짓수를 하셨는데 대단하죠. 그 자체가 대단한 건데 이제 계속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뭐 손을 못 쓰니까 답답하셨나 본데 한 1년인가 2년 뭐 이제 블루 좀 올라갈 때쯤에 이제 뭐 20, 30대 젊은 친구한테 탭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랑스럽게 적었어. 그 SNS에.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짓수 관장님이 되게 뭐라 하듯이 댓글을 단 거예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봐주는 거라고, 젊은 친구한테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나이 들어서. 도장에 와서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젊은 친구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면서 이제 막 뭐라 하듯이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검도할 때 수석사범까지 했으니까, 이제 검도는 특히나 뭐 5, 60대, 70대가 주축이란 말이에요. 일반 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 연세분들을 제가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제 답글을 단 관장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리신 누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 왜냐면 제가 지금 주짓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물론 그 누님만큼은 아니죠.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주짓수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양쪽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죠. 일단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니어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딱. 하나는 젊은 친구들하고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든 이겨 먹어야지, 뭐 오늘 다음에 내가 졌으니 내가 이겨야지, 이런 거를 하지 마. 그러면 괜히 사이만 나빠져. 젊은 친구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내가 이제 도장에 딱 들어갈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와서 딱 가만히 지켜보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고 그냥 와서 그날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해야만 해요. 그냥 관장님 가르쳐 준 거 배우고 익히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파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력이 안 올라가요. 이 시니어들은 이미 육체가 이게 노쇠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게 습득 능력이 떨어지고 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데,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은 그냥 스펀지예요. 그냥 쫙쫙 빨아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본인의 단계별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그날 수련을 안 하면 안 돼요. 정체돼요. 이게 나이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주짓수 같으면 계속 승급을 시켜주겠지, 관장님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자기 실력이 안 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젊은 친구들하고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주고 수련에 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 내구력이 달라요. 일단 내구력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운동 수행 능력이나 습득 속도가 달라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어. 예전에 이제 제가 20, 30대 때, 30대 이제 지도 사범하고 수석 사범 할 때는 솔직히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수련할 때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왜 저거를 못하지? 그냥 원래 운동을 잘 못하는 어르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제가 이제 주짓수를 40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이게 운동을 저는 계속 수련해온 사람인데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검도랑 주짓수가 완전히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반대라서 헤매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막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배움을 요청하라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50대 전후가 되면서 이제 자꾸 꼰대 소리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드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뭐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들지? 이런 반발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게 가르치는 업종에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이걸 조심해야지 하면서 경계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뭐 이렇게 그 도장에 가서 계속 물어보고 배우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답글을 단 관장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도 예전에 수석사범할 때 비슷한 입장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근데 관장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짓수 체육관이나 복싱 체육관에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이랑 코치랑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나이가 있어서 온 사람을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터부시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본인들은 그걸 티를 안 낸다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나이 든 입장에서는 가면 되게 이제 터부시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나이 든 입장에서 짜증이 나요. 내가 내 돈 내고 배우러 왔는데, 내가 뭘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터부시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연중에 제가 볼 때는 답글에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답글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제 기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한번 이기고 지고에 너무 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SNS에 그런 걸 이겼다고 자랑해버리시면, 이제 그 20대 그분, 뭐 예를 들면 졌던 분이 뭐 미국인이긴 하지만, 그분도 아마 우회적으로 봤을 때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수련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달았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봐주는 건데 정신 차려라고 답글을 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지도자의 품격이 아닌 것 같아.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국내 주짓수 관장님 같긴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예전에 지도사범, 수석사범 할 때 저희 관장님이 이제 교사 7단이셨거든요. 저는 한 도장에서만 20년 다녔는데, 한 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노사범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4단 승단하기 전에 3단이셨는데, 검도 시작하신 지 한 8년 차, 7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분이 중반 때 4단에 승단하셨어요. 10년 차 때. 제가 이제 그분이 배우러 들어오면 제가 이제 지도 연습하면서 풀 스파링 할 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살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관장님 눈에는 제가 되게 그냥 기를 빼고 그냥 슬슬 실렁실렁 대충대충 받아주는 걸로 보였나 봐.
실제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관장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때? 그 75세, 그 70대 초중반의 그 선생님의 삶의 무게가 죽도 끝에 안 느껴지면 너는 아직 모르는 거라고 해서 저한테 되게 뭐라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주지수 관장님은 그 답글을 단 관장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기면서 보고는 이런 일이 있었냐고 넘어갔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60대 누님이 주짓수를 하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삶의 투쟁을 60년 가까이 하다가 주짓수 도장에 왔는데 계속 젊은 친구들한테 막 형편없이 깨지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 만약에 이제 승부욕이 있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면,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한테 한번 이겼을 때 그때 그 성취감을 이제 이 SNS가 이제 주는 부작용은 생각을 못 하시고 올렸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예전에는. SNS가 그냥 개인 일기장 같은 개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전체 공개가 됐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본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그 주짓수 관장님의 답글을 보면서 느낀 점이, 나이가 든 수련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그러면 주짓수 관장이면 관장이지, 잘 모르는 그 60대 그분 어르신한테 30대, 제가 볼 때는 30대일 것 같은데, 어머니 뻘 되는 분한테 그런 식으로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글을 올리고 싶어요? 그건 본인의 행동이 똑같잖아. 그 60대 그분이 잘못한 거랑 본인이 잘못한 거랑 똑같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본인은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분은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 나이가 들어서 수련할 때는 도장에 갔을 때, 도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나이 든 사람은 터부시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헬스장에서 막 하면서 우와 막 이상한 소리 내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길래, 젊은 사람들이. 제가 주짓수 체육관 가서 제가 일부러 더 그러거든요. 일부러 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주짓수 체육관에 5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죄인 취급을 받는 거야. 내가 40대 초반에 검도 수석사분까지 하고 주짓수 배우러 갔을 때는 내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배우고자 간 건데, 그냥 나이가 있는 사람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좀 터부시해요. 막 죄인 취급을 해. 뭔가 받는 느낌이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더 그래요.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격렬한 스파링을 하는데 신음소리가 나오지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우리 체육관에 제 또래나 제 위에 형님들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아이고 하면 이제 자기들도, 그때서야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러면서 나와. 소리가. 그런 소리 내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한테 주는 신호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도장에 이게 민폐야. 젊은 친구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꾹 참아야 돼. 이러면서 너무 아프고 막 관절이 뼈매대가 쑤시는데, 이라고 운동하죠. 그러면 이게 계속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취급하는 거, 나 스스로를. 진짜로. 그러면 오래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하는 기준은, 제가 말하는 올해는 뭐 한 20, 30년 뭐 이렇게. 예. 뭐 물론 헬스장에서 일부러 막 뭐 이러는 건 아닐 수 있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어. 나이 들면. 예. 근데 그걸 왜 젊은 친구들 싫어하니까 안 해야 돼? 그런 걸 참아야 돼? 왜 죄인 취급받아야 돼? 도장에서. 나와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체육관에도 보면 이제 40대 초반 동생들이 있거든요. 40대 이제 40살 된 초반들. 그 동생들은 되게 이제, 형님들 대단합니다. 저도 나중에 형님들처럼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느낌이 오는 거지. 근데 20, 30대는 몰라요. 나도 몰랐다니까.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라가지고 예전에는 이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이러고 헛소리 했다니까. 몰라요. 자기들이 이 입장이 돼봐야 돼. 뭐 지금 60대 형님들이 볼 때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웃길 거예요, 아마.
완전히 그때는 또 다른 세상이니까. 맞잖아요. 야야 40대 50대는 날아다니지 이럴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육관에 가서 아, 내가 노티나 내가 막 이렇게 주눅 들고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젊은 친구들한테 이기려고 하고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든 한번 이겨 먹어야지 이런 거는 버리세요.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자기들도 이제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훅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나이 든 사람 손해요. 신체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배우려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내보다 한참 밑에 젊은 친구인데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더 잘난 척하고 막 와서 뭐 이렇게 뭐 입대려고 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냥 애들이라서 그래요. 애들이라서. 예. 그래서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시니어 분들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아, 재롱, 뭐 아들, 손자뻘 재롱잔치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제일 말하고 싶은 게 두 번째인데,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주짓수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5년 동안 이게 검도랑 주짓수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검도는요, 내가 누군가를 베거나 격자를 할 때 상체를 펴고 등 근육을 당겨서 가슴을 열고 베어야 돼요. 당겨서 큰 동작으로. 근데 주짓수는요, 내가 힘을 쓰려고 하면 몸을 웅크려 가지고 등 근육을 반대로 활짝 펴면서 밀어내듯이 아니면 당기듯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도를 워낙 오래 하고 이제 주짓수를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감각 교란이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그냥 앞으로 걷는 세상에서 갑자기 어떤 세상에 뚝 떨어졌는데 뒤로만 걸어 다녀야 되는 세상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이나 힘쓰는 그 구조 자체가 정반대 움직임으로 가니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 5년 동안.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이제 주짓수에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처음에 그런 목표를 잡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헤매는 느낌이야. 안 되지. 내가 20년간 검도, 그러니까 검도뿐만 아니라 도검류 무술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도검류 경력은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 칼리 지도자 활동까지 치면은, 그러면 그게 몸에 인이 배겨 있는데 어떻게 이게 주짓수로 완전히 바꾸냐고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가 너무 호황됐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차 때인가 4년 차 때부터 구체적으로 목표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나는 그냥 초심자다. 초심자니까 내가 도장에서 지금 제일 안 되는 거 이제 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스파링 연속으로 2번 하기가 목표였어요. 스파링 연속으로 안 쉬고 2번 하는 게 목표. 그 다음에 뭐 이제 체력 기술 이렇게 구별했거든요. 체력 기술 구별해가지고, 기술은 처음에 이 코어가 이 움직임이 반대니까 코어가 완전히 다르게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스카이 프론트 킥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콩벌레 자세에서 이제 다 상체 쫙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 솔로 드릴, 주짓수 솔로 드릴을 뭐 예를 들면 뭐 몇 가지를 연속으로 몇 회 하는 거, 이렇게 뭐 체력 기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도장을 피치 못하게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기술적인 체계가 없이 처음에 받다 보니까 문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도장에 계속 다니면서 이제 우리 관장님이 처음에 이제 크로즈 가드를 한번 연습해 보라고 권유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크로즈 가드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있죠. 뭐 처음에 기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로즈 가드에서 뭐 오모플라타, 크로즈 가드에서 상가, 그 다음에 크로즈 가드에서 이제 뭐 수입할 때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거를 내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목표를 체크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뭐 3개월, 6개월, 요번 과제는 이거다. 기술 과제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은 체력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도장에서 계속 물어봐. 이게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이거냐, 저거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장에서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하고. 하고. 목표를 하나씩 계속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내가 눈에 보이는 목표가 성취가 되니까 내가 도장에 가서 주구장창 탭을 치더라도 일단 나는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이제 수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6개월 전에 승급하고 나서는 가드 리텐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이드 이 가드 패스 당한 후에 리커버리가 되게 약했거든요.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 리커버리 상태, 그러니까 리커버리 후에 이제 제가 반격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 동작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싫어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과제가 그거였거든요. 6개월 동안 안 돼요. 안 되고 계속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저는 피지컬이 좋으니까 뭐 압박해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나 이제 저는 솔직히 도검용 무술을 오래 수련했기 때문에 솔직히 가드 플레이가 저한테는 완전히 낯선 세상이거든요. 저는 탑 플레이를 해야 돼요. 탑 포지션에서 움직여야 돼. 그게 저한테 편해. 근데 제가 주짓수 시작하자마자 탑 상황은 저는 그나마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가드 상황에서 이제 훈련하는 거 많이 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크로즈 가드에서 이제 칼라인 슬립, 그 다음에 이제 가드 리텐션,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동작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거기서 연계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가드 플레이 상황이 낯서니까 저는 그걸 자꾸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가서 한 판이라도 한번 따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잘하는 거에 집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실력이 느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장기간으로는 별로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검도를 한 20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를 항상 그렇게 잡거든요. 좀 길게 내다보고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장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게 골격이 크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뭐 아우 힘이 세시네 이런데 저는 솔직히 도장에서 제대로 힘을 써본 상태가 없어요. 우리 관장님 빼고. 코치들하고 할 때도 힘 안 써요. 왜냐면 코치들이 세계 레벨이거든요. 우리 관장님도 그렇고. 근데 코치들은 너무 어려. 이 친구들이 어리고 지도 능력이 아직은 우리 관장님에 비하면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안전하게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힘을 쓰잖아. 힘을 쓰면은 이 친구들이 안전하게 이제 기술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지도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세계 레벨이에요. 세계 레벨인데 이제 지도 능력이 거기까지 못 따라와. 아직 어려가지고. 근데 우리 관장님은 본인도 선수로서 세계 레벨이지만 이제 그 지도할 때 제가 힘을 써도 안전하게 받아줘요.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장님한테는 할 때 제가 이제 마음껏 해도 되지. 근데 도장에 그 외의 사람들은 제가 힘을 써본 적이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힘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오해를 하던데, 제가 이제 너무 기술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한테 탭을 많이 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시합이 아니잖아. 시합이라면 결과를 내야 되니까 이제 다른 문제인데, 도장 안에서 뭐 100번 지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중에 한 번 이기면 되지. 나중에 한 번 이기면 된다니까. 지금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근데 제가 검도를 20년 할 때 그걸 느꼈어요. 초창기 때 검도 제 젊은 동기들요, 다 저보다 잘했어요. 난다 긴다고 그 친구들 막 실업팀에서 초청받을 정도로 진짜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검도장 차린 친구, 그 친구 제외하고 제가 나중에 다 이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걔네들은 중간에 하다가 다 그만뒀거든. 난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고, 이제 그 검도장 차린 친구 나머지는 이제 안 하고 이제 제가 20년 버티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좀 길게 내다보고 수련을 하면 결국은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우직하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주짓수는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입문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좀 되게 헤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전체 숲이 안 보이면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 숲이 딱 제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딱 도식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게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실력이 확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업무 쪽도 본업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이 운동 쪽도 그래요. 저는 스타일 자체가.
그 지금 2018년도에 입문하고 나서 계속 막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어서 너무 막 짜증이 나.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요즘에 약간씩 보여요. 이게 예전에 이제 검도 수련이나 도검류 수련했던 그때 그 깨달은 점들이 이 주짓수에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되는지 요즘에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라운드 상황에 대한 몸의 움직임이 그 검도의 그 모션의 인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제가 이렇게 꾸정하게 있나 봐. 예전에는 검도 할 때는요, 딱 이랬어요, 자세가. 근데 이제 요즘에 집사람이 되게 뭐라는 거예요. 오빠 왜 자꾸 꾸정하게 있어? 이러는데 이게 주짓수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도 모션의 인이 좀 빠지는 거겠죠. 하다 보면 다 돼요. 하다 보면 다 되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제가 얘기했듯이 현실 가능한 거 있잖아요. 뭐 체력이라면 오늘 관장님과 스파링 끝까지 한번 해보기. 뭐 아니면 오늘 스파링 연속으로 2번 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체력 목표 잡고, 그다음 기술도 마찬가지. 기술도 기초적인 개념부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기. 뭐 오늘은 크로즈 가드 세팅하는 거 한번 해보기. 뭐 요번 달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수련하셔야 시니어 분들은 그나마 따라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솔직히 이제 60대, 70대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너무 젊은 거라서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도 있어요. 실례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러면 저는 오랫동안 수련했으니까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그 2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같이 훈련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럼 2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매 순간 수련하러 들어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날 수련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